안녕하세요. 양자리 콩가루 72회 시작합니다. 지난번이 73회였는데 오늘 72회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요. 알고 보니까 71회였더라고요. 그러게요. 우리 PD님이 요즘에 살도 빠지고 약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 봐요. 왔다 살 갔다 하세요. 빠졌어? 본인 피셜로 살이 빠지셨다고 했어요. 오, 많이 빠졌네. 오.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봐. 전혀 모르겠는데. 일이 많아지고 원래 가을에 약간 살찐다 그러는데 말이야? 살이 아 그런가? 사람은 살찌는 게 아닌가? 아니 사람도 추수 때니까 살이 찐다는 얘기 아니야? 청고마비의 계절이라는 게 살찌는 계절이라는 거 그 아니에요? 말이 살찐다는 말이 말이야. 난 말인가 보다. 말띠잖아, 말띠. 오 맞아요, 저 말띠예요. 어떻게 그래서 뭘 어떻게 알아? 한 20번은 얘기해놓고 진짜. 그래서 제가 살이 찌나 봐요. 어쩐지 요즘 자꾸 벌컥한 느낌이 물씬 들어요. 아니 지금 쉬는 시간 동안 거의 뭐 조닉이랑 이런 거를 때려 넣더라고. 거의 이거 있잖아. 아 지난번에 별건 아니지만 제가 이상하게 엎질렀던 할렐루야 노래 제목이 할렐루야였어요. 레오나드 코언이고요. 여러 사람이 리메이크한 게 있어요. 들으시면 아실 거야. 혹시 그 말 아세요? 안물안궁? 나 그거 혼자 속으로 생각했는데 상처 받으실까봐 참았다. 안물안궁이라는 단어. 네. 죄송합니다. 이게 지난주 기준으로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잖아요. 이제 보시는 분들은 그게 뭐야? 저 얘기를 왜?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죠. 저기 PD님이 거기다가 얘기를 하시죠. 뭘? 두 주치를 한꺼번에 보시라고. 본방을 시청하시면 안 된다. 양지열을 좋아하는 사람은 본방을 시청하면 안 된다. 하지만 저희는 옷을 갈아입었잖아요. 또 나름 시청자를 위한 예의 때문에. 나 원래 버릇 없어. 아주 양아치야 나. 인간 캐러멜 정말. 캐러멜 드셨네요? 안 먹었어요. 여기 아직 안 드셨어요? 네. 어머. 이거 있어야지 또 이거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진짜 방송 나갈 때쯤 한참 진짜 가을이 완전히 깊었을 때. 약간 추울 수도 있어요. 약간 추울 수도 쌀쌀한 있고. 느낌. 이미 아침에는 춥더라고요. 근데 나는 사실 계절 중에서는 그래도 알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을을 좋아하거든. 네. 근데 가을이 진짜 없어졌어 이제. 이제 너무 사라졌죠. 빨라. 봄은 진짜 봄은 제대로 못 느끼겠고 그나마 가을 며칠 좀 선선하다. 그러니까 저녁에 산책하기 좋다. 뭐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잖아. 금방 가. 너무 금방 가는 것 그렇죠. 같아. 이러다 훅 겨울 오겠지. 훅 겨울 와. 저는 여름 겨울을 사실 좋아하거든요. 왜요? 그래? 왜? 이유가 뭐야? 저는 원래 애매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확실한 거 좋아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들을 때 처음에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겨울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름 겨울을 좋아한다는 사람 이게 뭐지? 전 더울 거면 확 덥고 추울 거면 확 추운 게 좋지. 막 애매하게 추웠다 더웠다 해가지고 뭐 짐 많아지고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되게 특이하네. 특이하다. 진짜 특이하다. 네. 엄청 그리고 약간 극티 성향이 있어서 노래 같은 거 들을 때도 왜 보면 막 그 뭐 시 같은 가사 있잖아요. 뭐해서 너를 뭐 사랑하지만 보내줄 수밖에 없고 저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함이 있는 그런 노래 안 좋아하고 그냥 너를 좋아해. 넌 내꺼. 널 가지고 말 거야. 이런 노래들. 널 정복하겠어. 막 이런. 넌 나의 폭탄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좋아. 뒤돌아서서 번발치에서 널 지켜보는 이런 거 안 좋아하지. 뭐 하고 있어? 뛰어가서 고백해야지.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서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로코 별로 안 좋아하겠구나. 로코 좋아해요. 근데 로코도 약간 이제 막 너를 좋아해. 쉬운 거. 나 너 좋아하냐 뭐 이런 거. 아슬아슬하고 뭐 에스컬레이터 스쳐 지나고 이런 건 그런 거 딱 저도 딱 지색이에요. 그렇다고 표정이 그렇게까지 살벌해지는 것까지야. 저는 확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너 나 좋아? 나도 너 좋아. 약간 이런 게 좋아요. 그래요. 그래. 그건 뭐 무슨 선생님 같다. 그래요. 결혼을 아니면 이혼 뭐 확실하겠네. 뭐 진실 끊고 이런 거. 양 변호사님은 어때요? 연애할 때 스타일. 갑자기? 갑자기 궁금해졌어. 기억이 안 나. 하도 오래전 일이라. 연애가 너무 오래지라. 하도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 나도 극티거든. 인티저잖아. 근데 뭔가 F 성향이 있을 것도 같은데. 뭔가 여리여리해서.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뭐 문학적인 어떤 성향 이런 거 그런 건 되게 좋아해. 비유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리고 말을 직설적으로 잘 못해. 그래서 약간 바보 취급을 당하나 봐. 뭔가 이렇게 잘 돌리시는구나. 뭔가 대놓고 얘기를 하면 그게 뭐 연애가 됐든 아니면 다른 거가 됐든 뭐 그렇게
직접 얘기를 하면 뭔가 좀 막 좀 그래 하여튼. 근데 저도 직접 말을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직접 말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회화가 돼가지고 약간 아까도 안물안궁이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지만 속으로만 하고 이걸 상처받으실까봐. 그러면 나는 아직 뭐 원시 수준이야 뭐야? 나는 사회화가 안 된 거야? 원시 수준이야. 생각난 말 그대로 나왔지. 근데 뭐 성격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성격이 왜 꾹꾹꾹 참다가 네. 그래서 갑자기 터뜨리니까 당하는 상대방은 쟤가 왜 저래? 이런 좀 그 있나 고치려고 하는데 그게 요즘 많이 고쳤지. 어렸을 땐 그랬던 것 같아.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실래요? 저 오늘 속이 너무 상해서 빵을 샀다고. 속이 상해서 빵을 샀다고요? 속이 너무 상해갖고 빵을 사왔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무슨 빵 샀어? 티. 그러면은 크림빵이야? 야 진짜 대단하다. F는 그래? 뭐 때문에 속이 상했어? 이러는데 T는 뭔데? 빵 뭐 샀어? 이거 공감을 전혀 못하는 인간들 있잖아. 무슨 빵? 크림빵이야? 대박이다. 연쇄살인마들. 아니 무슨 빵을 샀다면서 기분이 안 좋아서 나는 속이 쓰리니까 크림으로 이렇게 좀 달래줘. 심지어 기분이 안 좋은 것도 속이 쓰린 걸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와, 대박이다 그렇구나. 진짜. 근데 T를 그렇게 표현한 건 죄송하고요. 아무튼 이거를 하면 F랑 T가 반응이 이제 극명하게 딱 나는데요.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빵을 샀다. 나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빵을 샀어. 그러면 F는 왜 무슨 일을 기분이 안 좋았어? 그러면 T는 무슨 빵? 정확하게 무슨 빵? 왜냐면 기분이 안 좋은 건 사실 별로 궁금하지 않거든요. 그래 이게 T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게 뭔 상관이야? 그게 공감의 방법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T들은 빵에 공감하는 아니야. 거지. 그게 아니라 빵을 샀구나.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지. 맞아요.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크림빵이라고 물어본 건 그래서 네가 속이 쓰리니까 크림빵 같은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유 성분, 유성분 자체가 의외로 속 쓰는데 도움이 안 돼. 죽여버리고 싶어. 죽여버리고 싶어. 나 저 정도는 아니야.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와. 왜? 저 새끼라 그러면 저 새끼라 그럴 뻔했어. 왜? 진짜 너무 심하다 이거. 이분은 TTT예요. TTT. 왜? 와. 야, 진짜 이거는 심각하다. 제가 사드릴게요. 질문을 잘못했네. 진짜. 와. 잘못한 거야? 아니 그럴 수 있지. 그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 TTTT라서 그럴 수 있어요. 와. 뭐가 문제지? 와.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음. 전 그 정도는 심각하다, 아니에요. 진짜. 그냥 무슨 빵이야 정도. 아니 딱 전형적인 T. 무슨 빵? 표정 드려야 돼. 무슨 빵? 진짜 그냥 빵이 궁금한 거예요. 진 변호사님 뭐였어요? 저는 되게 특이하게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빵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이거 전형적인 공감하는 척하는 T다. 그런 거야? F인 척하는 T. 빵 많이 먹어. 약간 사회화된 척하려고. 나도 감성 있어. 아니 T도 감정이 있어. 이거 약간 근데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빵 많이 먹어. 이거 약간 그 공감 못한다고 혼 많이 나서 교육에 따른 F가 된 건가? 그런 느낌 물씬 그럴 나네요. 수도 있겠네. TTT는 그것조차 이해를 못해. 전혀 저 표정 봐. 입 앙 다물고 아까 전에 캐러멜 먹을 때도 저는 막 우리 둘은 막 이렇게 먹는데 우리 둘이라고 하지 말아주시네요. 혼자 그러셨거든요. 입을 딱 다물고. 맞아. 캐러멜을 그렇게 드시더라고. 나 처음 봤어. 그렇게 먹는 사람. 진짜 양반 같이 드셔가지고 신기했어. 꼴보기 싫다. 캐러멜을 뇸뇸뇸 이렇게 드시더라고. 여기는 막 냥냥. 가정교육을 잘 오늘 받으셨나 주제가 봐. 뭐죠? 오늘 주제는요. 진행자시죠? 오늘 주제. 진행자 씨라고 하셨나요 혹시? 진행자 씨? 저희 작은아버지 성함이랑 좀 비슷한데요. 진행자. 작은아버님께서 행자시세요. 아니 그건 아닌데 아무튼 좀 비슷해서 깜짝 놀랐어요. 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요 이혼에 관한 주제를 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고 이혼하는 사람들 좀 많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기사가 있어요. 돌싱녀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한 여성분 중 47%가
더 빨리 이혼 안 한 걸 후회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혼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죠. 너무 신기한 게 돌싱녀의 절반 가까이가 더 빨리 이혼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그 설문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대요. 이혼이 너무 늦었다. 여성들은 참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적절했다, 뭐 서둘렀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너무 늦었다가 오히려 한 34%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냥 나는 적절한 시기에 이혼했다가 45%. 그 같은 설문조사에서 눈에 띄었던 게 여자분들은 주변에서 이혼 후에 제일 많이 듣는 게 얼굴 밝아졌다. 맞아요. 근데 남자는 거꾸로 힘들어 보인다. 여성의 28%가 밝아졌다라는 평을 받았고 남성의 29%가 우울해 보인다는 평을 받았어요. 근데 이 기사 되게 웃긴 게 관계자는 남성은 본의 아니게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혼 시점에 내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남자가 바람피다가 걸려갖고 이혼 당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꼭 경우가 많다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 근데 생각보다 여성분이 바람을 펴서 이혼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꽤 많아요. 아니 그거는 그 바람 얘기라면 제일 당연히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바람을 피웠다는 건 남녀가 피는 거잖아. 그렇죠. 뭐 하나의 남자가 바람을 피워서 한 명이 여자가 바람을 핀 거야. 그럼요. 근데 이게 이상한 선입견이 꼭 바람 피웠다는 얘기하면 남자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편견이죠. 이 기사도 남성은 본의 아니게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혼 시점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근데 그거는 뭔가 이 회사에서 그런 뭐랄까 원인을 잘못 파악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남자가 원해서 이혼을 했어도 약간 우울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근데 이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꼭 이혼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남자와 여자들 이렇게 만화 같은 거 애니메이션 풍자 이런 거 하면 남자들은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할게요. 헤어지고 나면 막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고 온갖 것이 다 생기고 맞아. 막 클럽 가서 놀 것 같은데 직후 한 달 동안 행복해하죠. 근데 막상 하고 나면 집에서 혼자 소주 먹고 울고 있고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여성들은 오히려 헤어지기 전까지 되게 힘들다가 막상 딱 헤어지고 나면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게 이것도 선입견인가 싶은데 나는 재밌었던 게 설문조사에서 나름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 저도 그런 애니메이션 진짜 많이 봤는데 여자들은 처음 한 일주일에서 한 달을 엄청 힘들어해요. 헤어지고 나서. 하지만 그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새 삶을 찾아서 막 누구보다 당당해지고 막 그런데 남성분들은 일주일에서 한 달 되게 신나하잖아요. 이제 자유, 프리덤 막 이러면서 좋아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술 먹고 전화 우울해지기 시작하죠. 맞아. 술 먹고 전화하고 왜 그러는 걸까요? 여기 남성분들이 두 분이나 계시니까 한번 얘기를 해줘. 사실 이제 있을 때는 못 느끼는데 자꾸 자기를 구속하고 막 괴롭히고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헤어지고 보니까 뭐 그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을 봐도. 근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계속 헤어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걸 이렇게 이제 삭히다가 결국에는 이제 헤어지고 난 뒤에는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참아왔던 게 이렇게 저는 이제 딱 그 헤어짐으로 딱 표출이 되고 거기서 더 이상의 어떤 감정 소모가 생기지 않는 제가 이제 지켜본 바로는 여성분들은 좀 약간 야무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느낌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남자들은 페인되고 국회에서 그런 여론조사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국회 보고서를 많이 만들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많은 게 그 중에 하나가 1인 가구에 대한 보고서였거든요. 근데 1인 가구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저 같은 뭐 미혼 여성도 있지만 미혼 여성 그다음에 뭐 이혼 여성 그다음에 중년 이혼 뭐 남성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다음에 노년층 해가지고 구분을 했는데 그 우울감과 행복감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이혼한 중년 남성의 행복감이 제일 낮았어요. 우울감이 가장 높았고. 너무 신기하죠. 근데 여성들은 대체로 이혼 후에도 다 행복감이 지수가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럼 뭘까 진짜? 왜 그런 걸까요? 왜 남성들은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남자들이 사실은 이제 와이프로부터 케어를 많이 받는 게 현실이잖아요. 챙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이제 챙겨주고 이렇게 했던 와이프가 사라지면 이혼을 해서 사라지면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완전 페인. 그 남자 아까 했던 얘기까지 같이 하자면 사실 남자들이 일종의 근거 없는 자존감 내지는 자신감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생물학적으로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남자는 거울을 볼 때 거기서 자신감을 얻고 네. 여성들은 오히려 결핍을 느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진짜 남자들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남성이 여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애를 하고 쫓아다니는 경우가 더 많은 거고 나 이 정도면 통할 거야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녀야 들쑤셔야 한꺼풀이라도 맺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맞아요. 거고 여성들의 경우는 오히려 그런 게 좀 더 덜한 편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헤어지기 전에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발동을 해서 난 헤어지고 나서 새로운 어떤 삶이 있을 거야라고 했는데 막상 헤어지고 나면 특히 중년 남성의 경우에 뭐 어디다 쓰겠어. 그러니까 죄송해요. 여기서 혹시 이제 방송 보시는 보고 분들 계신 중년 남성 저도 중년 여러분. 남성이니까 하는 얘기 어디다 쓸 거야 중년 맞아. 남자를.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 갑자기 슬퍼져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지네. 갑자기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쓰임새가 없는 저기 잘해야겠네. 아니 쓰임새가 없지는 않고 그러니까 현재 삶에서 잘 중년 남성 여러분, 저 사람을 처단해야 합니다. 아니 지금의 집을 잘 그렇죠, 지키면 그렇죠. 가정을 네. 잘 지키는 건 쓰임새가 있는 건데 그거를 새로운 어떤 걸로 쓸 수는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맞아. 그리고 또 이제 뭐 기러기 아빠들 제 아. 주변에 많거든요. 나 사실은 기러기는 이혼은 아니지만 혼자서 살면서 돈을 보내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정말 그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기러기는 반대. 저도 완전 진짜 반대예요. 그거는 하고 싶지 않은 게 사실 1, 2년 떨어져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애들이 많은 경우에는 애들이 다 같이 와야 되니까 안 와요. 비행기 값이 많이 드니까. 그럼 이제 아빠가 가야 되는데 아빠가 또 너무 자주 가면 왜 이렇게 자주 오냐. 진짜니까. 근데 아빠가 싫어. 이방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빠가 그건 오면 진짜 되게 아닌 것 같아. 불편하고 약간 어색해하고. 맞아. 불편한 존재가 되는 게 너무 슬퍼요. 그래서 그냥 뭐 막 사이가 안 좋고 막 싸우고 이러더라도 같이 살면서 이제 지고 볶고 하는 게 맞아. 사실 그게 가족이지. 그래서 저는 사실 기러기 아빠의 삶을 사는 주변에 저도 있거든요. 근데 좀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네. 근데 그분들의 삶이 좀 너무 좀 슬프고 보기 안 저도 좋더라. 사실 지금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싫다고 얘기해요. 그러고 싶진 않다. 네. 같이 가요, 무조건. 다른 면에서 그러니까 뭐 아빠가 볼 수도 있고 엄마가 볼 수도 있지만 엄마 아빠가 일을 해서 그러니까 집안을 돌보고 이런 모습 자체가 굉장히 큰 교육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뭐 이렇게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뭐 엄마 아빠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아침에 출근하고 또 가끔 가다가 뭐 일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엄마 아빠가 싸우기도 하고 서로 상의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회라는 게 어떻고 세상이라는 게 어떤 거를 배울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뭐 여유가 있어서 돈을 보내주는 돈을 보낸다고 치면 그냥 돈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구나. ATM 머신에 카드만 꽂으면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그 자녀들의 자기 삶을 사는데 오히려 힘들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 삶을 살 때도 그냥 왜 카드에 돈이 안 나오지 뭐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을 것 돈 같아요. 주는 아빠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할 돼버릴 수 수도 있을 있어요. 것 같아요. 맞아. 그 최근에 그 뭐 무슨 짤 같은 걸로 예전에 이제 네로 25시에 정명재 씨라고 개그맨이 계시거든요. 모르시죠? 근데 사진 보면 아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 기러기 생활한 지가 30년? 이제 그 정도면 사실 자기도 모르게 이혼한 상태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97년도에 한번 이제 만나고 2003년도인가 한번 만나시고 그 뒤로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애들 얼굴 못 보고 돈만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근데 사실 이제 뭐 97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갔더니 애들이 이제 되게 어색해하고 거기서 이제 상처를 받으시고 뭐 사실은 지금은 이제 돈만 보내고 있는데 뭐 편지가 뭐 가끔 오나 아무튼 근데 그 솔직히 말을 하면 지금 그 가족은 사실은 거의 이제 관계가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 돈을 보내는 그 행위로 그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 사실 그분이 이제 되게 어떤 프로그램에 나갔고 다큐멘터리 같은 데 나와서 막 되게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실은 이제 주변 사람들도 그랬는데 그걸 보고 되게 진짜 기러기는 정말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 그걸 보고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되게 좀 너무 안 됐어요. 지금 이제 거의 인생의 황혼기에 오셨는데 그냥 자식들은 어디서 뭐 어떻게 지내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실 30년 동안 기라기는 물론 완전히 확실하진 않지만 거기도 또 다른 가정이 생겼을 수도 있고 사실 본인도 30년 동안 계속 혼자였을까? 난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뭐 사실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으면 사실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야, 근데 난 일단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때 태어난 아이가 갔으라도 이제 30살이라는 얘기잖아. 네, 그렇죠. 결혼했겠는데요? 네. 근데 왜 돈을 아직도 보내고 있어? 그러니까. 뭐야? 소름. 분명히 이상하잖아. 뭔가 이제 이유가 있겠지. 아이가 뭐 좀 이후에 태어난 모르겠다 이상하잖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상한 사건들이 있네. 제 주변에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해주고 계시네요. 그 저희가 또 이혼하고 나면 남자들이 계속 피폐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제 주변에는 이혼한 남자들 중에서도 피폐하지 않고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혼자 속으로 그 친구의 사례를 살짝 곱씹고 있었거든요. 근데 피폐해져 있네 지금. 완전 피폐해졌어요. 아니, 그 도저히 친구가 안 피폐해질 남자야? 수가 없어요. 네, 남자친구인데 남자인 친구 사람 친구인데 남사친. 네, 그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한 여성이 그 막 굉장히 막 가정적으로 막 이렇게 보여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직업을 다 그만두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살림을 할 것처럼 하더니 아이고. 자기 친구들이랑 비교를 하면서 나도 외제차 사줘, 나도 카페 차려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얘가 그걸 안 해준 거예요. 그 남자애가 아이고. 해줄 수 없다. 그 정도 여력이 안 된다라고 했더니 부모님이랑 찾아와서 뭐 내 딸 일을 그만두게 해놓고 뭐 왜 이런 것도 안 해주냐, 남들 다 해주는 거 막 이런 식으로 막 애를 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안 되겠다 싶어서 3개월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사실 남자의 말만 들었으니까 여자애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다 사실이라면 서로 안 맞는 거고 남자는 그 여자가 원하는 바를 해줄 수 없고 여자는 자기가 원하는 바가 확실하고 그러면 안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 남자친구가 되게 혼자 잘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가 이혼하고 나서 그 데이팅 앱으로 그 여성들을 계속 만나더라고요.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속으로 피폐하다는 거죠? 잘 산다라고 그러니까 정을 주지 못하고 만났다 계속 그냥 단발적으로 안정적인 어떤 삶을 못 찾고 있다. 네, 계속 이제 술 마시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솔직히 제가 이걸 성공 사례까지는 아니지만 잘 살고 있는 사례로 얘기하려고 했던 이유가 비슷했어요. 여자도 많이 만나고 맛있는 술도 먹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곧 피폐한 삶이구나. 야 지금 우리 PD는 부러운데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요? 나도 피폐해지고 싶다. 약간 이런 표정이에요.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볼 땐 피폐할 수 있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 3개월 만에 헤어졌으면 진짜 운이 좋았던 거예요. 네, 다행히 이게 사실이라면 그 여성분이 빠르게 자신의 본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었죠. 애라도 낳았다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질질 끌려가서 흔히 하는 말로 가스라이팅 당해서 끌려가면서 사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꽤 많다고 하잖아. 그래서 진변이 그게 단칼에 이건 잘했다라고 한 거지. 극단적인 사례가 예전에 이은혜 같은 사례가 진짜 극단적인 사례 아니야? 가스라이팅의 극단. 저수지 사건 같은 경우가. 저수지 사건. 무기징역 확정됐던데. 저는 사실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지? 이은혜 때문에 까먹었어요. 갑자기 목도 이러고 왜 이러지? 어디 방송 꼼수만 잔뜩 들어가지고. 이게 꼼수예요? 제 생각이 안 난다면서. 근데 이제 생각이 안 나면 이제 이혼을 막상 하고 나서도 어느 정도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혼을 할 때도 준비?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나면 혼인했을 때 이혼했을 때 법적으로 신분도 꽤 달라지는 것도 많고 그쵸. 뭐 재산적인 부분이 됐든 아니면 특히 이제 아이와 관련된 부분 누차 지난번에도 얘기는 많이 하긴 했지만 달라지는 게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생각 없이 특히 지난번에 뭐 진배하고도 뭐 상담도 했던 그런 경우도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경우는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어떻게든 저놈이 꼴 보기 싫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이혼만 했으면 좋겠다 이러다가 뭐 재산 분할 생각도 못하고 뭐 양육 같은 거 생각도 못하고 그냥 덜컥 헤어지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실제로. 그래서 이혼할 때도 막상
그래서 뭐 돈만 문제가 아니더라도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맞아, 고려를 해야 돼. 솔직히 소송 진행하다 보면 그냥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업주부인 경우가 제일 큰 문제인데 남편이 사실 이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활비를 끊어버리거든요. 양육비도 사실은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사전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뭐 강제로 이거를 이렇게 뭐 집행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가장 이제 먼저 쓰는 어떤 무기 이게 뭐 전업주부인 와이프에게 이제 애랑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제 안 주는 생활비도 안 주는 근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진변이 잘 지적한 게 이제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거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싶은데 네. 전업이야. 근데 이혼 소송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뭐 일주일 걸려서 뚝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1년 막 이렇게 되게 가니까. 막 지리멸렬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더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될까? 사실은 이혼 소송이 걸리자마자 사전 처분 신청을 해야 돼요. 사전 처분. 네, 양육비 사전 처분 뭐 아니면 임시 양육자를 정하는 사전 처분 같은 걸 해서 사전 처분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사전에 하는 처분이에요.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혼 소송 1년에서 2년이 걸릴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양육비를 미리 이 기간 동안 지급할 양육비의 규모를 미리 정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정해놓지 않으면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중에 뭐 과거의 양육비를 이렇게 모아서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혼을 뜻인 안 거죠. 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제 이혼 판결이 내려져야 양육비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판결문에 명시가 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혼 소송이 오래 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사전 처분 제도라는 걸 만들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바로 사전 처분 아니면 뭐 당하면 바로 사전 처분을 신청해 달라. 양육비 사전 처분.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뭘 해야 되냐면 그러면 아이랑 이제 따로 살고 있잖아요. 상대방이 아이를 키우고 있고 난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 그러면 사실 면접 교섭에 사전 처분도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것도 네네네. 그냥 상대방이 임의로 보여주면 볼 수 있지만 자기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면접 교섭에 사전 처분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양육비 사전 처분, 저쪽은 면접 교섭에 사전 처분을 신청을 해야 그래야지 이제 그 기간 동안 정해진 양육비와 면접 교섭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미리 신청할 것들이 그래도 있네요. 그거 말고는 특별히 없나요? 사전 처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가능성이 별로 없. 아니 그 양육권자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사전 처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면 그 사람을 그냥 양육권자로 보는데 네. 만약에 지금 이혼 소송이 중간 기속되고 있는데 같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양육비 사전 처분을 보고 누군가가 데리고 나가자고 합의를 한 거야. 그러면 사실 임시 양육자를 정하는 사전 처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사전 처분이랑 뭐 양육비랑 같이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유아 인도 사전 처분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뭐 내가 만약에 임시 양육자로 지정이 됐는데 상대방이 A를 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임시 양육권자니까 나한테 아이를 인도해라라는 사전 처분을 걸 수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거 사전 처분은 그런 분쟁의 여지가 없어요. 예를 들면 위자료 있죠. 그 뭐지? 아까 양육비 사전 처분이 네.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혼을 준비하는 1년 동안 다달이 양육비를 미리 땡겨 받는 건데 땡겨 받는 게 아니라 그 달에 양육비를 제때 받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받는 건데 그거를 뭐 나는 뭐 300조라 한데 아니 난 못 줘.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사실 보통 어떻게 되냐면 보통 협의를 해요. 그래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는 뭐 이제 조정기일에 나와서 상대방은 얼마 주겠다, 우리는 얼마 받고 싶다 이렇게 조율을 해서 결정이 되거나 만약에 끝까지 좁혀지지 않으면 판사가 알아서 사전 처분 액수를 정해버립니다. 임의로 정해주는구나. 그리고 이후에 이혼이 성립이 되고 나면 그 부족분이나 이런 것들이 정산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사전 처분에서 정해진 것만 주면 되고 이혼 판결이 내려지면 이 사전 처분에서 정한 양육비와 다른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양육비 산정 되는 거구나. 네,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 처분 당시에는 이 양 당사자의 어떤 소득 수준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나 얼마 줘? 아니야, 나는 못 줘. 이런 걸 이제 중간 금액을 판사가 알아서 판단하는데 실제로 이제 판결로 갔을 때는 급여 수준이나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그거는 사실은 이제 뭐
뭐라 그래야 되지? 양육비 사전처분 때 금액 정해진 거랑은 전혀 다른. 그러면은 사전처분 때 양육비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사전처분이 아무리 그게 뭐 많이 받는다고 해봐야 얼마나 차이가 나게 많이 주겠어요. 그리고 진변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야. 서울 지역에 30대 급여 생활자 이런 정도인데 평균 기준치가 평균 기준이 있구나. 아니라 서울 지역의 급여인데 뭐 300만 원 받는 사람은 양육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표가 나와 있어. 표가 있어요?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크게 어긋나진 않는데 다만 사전처분 기간에는 정확히 그걸 모르잖아 판사가. 물론 지가 알아서 신고하면 좋겠지만 그럼 안 되니까. 그런 표 같은 거는 일반인들도 미리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 딱 치면 쫙 나와요. 양육비 사전 처분 아니 양육비 산정 기준. 산정 기준표. 그러니까 대충 저 남자 내지는 저 여자가 어느 정도 부담하겠다라는 걸 짐작은 해볼 수 있죠. 이게 사실 되게 좀 말이 안 되는 기준표인 게요. 소득 구간이 1,200인가 뭐 그 정도까지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부부의 합산 소득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2천만 원을 벌고 와이프가 200만 원을 벌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2,200으로 되는 거예요? 네, 2,200으로 돼서 사실은 10대 1인 거잖아요. 네. 비율이. 근데 이 1,000만 원을 넘어서는 구간에 대해서는 산정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맥스가 200, 한 40, 50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250이 맥스라고 쳤을 때 200 한 25? 이 정도가 남편이 지급을 할 금액의 다인 거예요. 10대 1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1,000만 원, 2,000만 원 이쪽에도 사실은 기준 자체를 만들어 놓는 게 힘든 건 아니거든요. 네. 아빠가 2,000, 3,000을 보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양육비를 더 받아낼 수 있는 어떤 기준표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그 구간별로 정할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정해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소득의 퍼센테이지로 그거는 이제 구간별로 하고 결국에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총 제일 큰 금액이 250이 만약에 기준표상의 부부 합산 소득의 한 달의 양육비예요. 그럼 250? 그러면 200대 2,000이면 1대 10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한 25만 원 정도를 빼고 9대 1이 원래 맞는 건데 그거를 빼고 225만 원을 남자가 여자한테 지급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턱없이 이제 그 소득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금액인 거죠. 원래 이제 교도성의 질문은 그렇게 뭐 구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30% 이렇게 놓으면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300만 원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였지만 그렇게 하면 문제점이 뭐냐면 좀 너무 적게 벌 경우하고 너무 많이 벌 경우가 차이가 너무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적게 벌더라도 최소 금액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이를 위해서. 그래서 또 많이 번다고 해서 또 이게 어차피 개념은 양육비인데 너무 무조건 또 많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좋아한 거야. 그러니까 고려는 하겠지. 고려는. 왜냐면 너무 적게 버는 사람은 양육비 줄 돈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교들송이 이제 아이를 안 키우고 남편이 아이를 키우는데 교들송이 벌이가 빵이야. 그러면 나는 양육비를 안 줘도 되나? 왜냐면 돈을 못 버니까. 근데 뭐 최소 금액은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30만 원 정도. 판결을 내려놓는다고. 12가 써 있는 것 같은데 이 얼굴에. 소득의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때 당시 얘기를 안 해놓으면 판결 받아놓으면 나중에 추후에라도 소득이 생기면 소급해서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는 근거도 생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양육비 관련된 얘기를 한번 다시 하긴 해봐야겠네요. 되게 얘기할 게 되게 모든 많거든요. 얘기는 계속 다시 해도 돼요. 다시 또 리셋하고 또 리셋하고. 어차피 저희 그 콩가루 보시는 분들 1편부터 다 쭉 보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쭉 다 한 번도 빠짐없이 보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댓글 달아주세요. 보셨더라도 그걸 다 막 교재처럼 이렇게 정리하는 하지는 다시 듣는 않으시니까. 또 그런 그 뭐라고 하지? 리피드 애프터 뭐라고 해? 그건 나를 따라야 돼.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리마인드? 리마인드. 그리고 1년 전에는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 그렇죠. 주변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맞아.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이들 학교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혼을 이제 준비하실 때 제일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애들이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하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의 지금 생활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의견도 물어봐야 되고. 생각보다 그리고 정리할 것들이 많아지는 게 요즘에 이제 이혼하다가 그런 거 막 이제 막 고민 내지는 힘들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다. 이렇게 있잖아. 가족 할인
묶음 할인 있잖아. 아 진짜요? 뭐 넷플릭스 아이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에이 그건 너무했다. 너무 지엽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지엽적인데 그것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 사실은. 야 그냥 끊어버리면 되지 뭐. 그러니까 통신 같은 경우로 번호를 바꿀 수도 없고 요즘에 KT 쓰고 있다가 예전에는 KT에서 SK로 갈 수 있지만 이게 또 그 바꾸면 또 가족 할인 해지가 안 되나? 그거를 만약에 변호사한테 얘기하면 이제 정신병 걸리지 변호사가. 그렇지. 저는 만약에 변호사 그것까지 못 도와준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필요하긴 하긴 그러니까 만약에 민감해. 상대방에게 진짜 있는 전까지 다 떼버리고 싶다면 그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 우리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넷플릭스 아이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휴대폰 가족 할인 부분을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왜냐면 나 들었어. 이걸 했는데 넷플릭스 아이디를 계속 쓰고 있대. 야, 진짜. 상대방이. 그래서 그거 사실 그 다른 기기로 들어가서 또 로그아웃하기 이런 거 있거든요. 있어. 전부 다 로그아웃 하겠는데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지를 또 고민하고 있더라고. 아 그건 착하다 정말. 착한 거지. 왜냐면 진짜 그 되게 당혹스러울 거 아니야. 아 근데 쓰시는 분도 참 쓸 때마다 그리고 알 텐데. 알지. 접속 기록이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전화해갖고 저기 다음 달 양육비에서 2,500원을 감액하겠다고. 넷플릭스 프리미엄이니까 13,900원을 빼줘. 그러니까 의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사소한 것들이지만 사실 생각해도 만약에 많아요. 지금 당장 내가 이혼을 한다고 생각하면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진짜. 그래서 가끔 그런 것들마저도 변호사가 해줄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그건 너무했다. 왜 그냥 똥도 닦아달라고 그러지? 그건 좀 너무. 아니 왜냐면 진짜. 그러니까 꼭 이혼 관련해서 소송 아니더라도 집에도 많이 겪지만 우리 할머니 같아. 아유 그러면 새끼들 이거 똥도 닦아.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진변도 많이 겪지만 이걸 왜 내가 직접 다 해야 되냐고. 그런 분들 참 많아. 생각보다 증거 같은 것도 준비해야 돼. 서류 같은 것들이 많으니까. 아니 그 뭐 이제 하다 보면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보신 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진짜 너무 놀란 게 뭐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일어나갖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희 회사에는 언제 오실 거냐? 그래서 제가 회사를 왜 가죠? 그랬더니 와서 컴퓨터나 뭐 이런 거 뒤져갖고 그 증거 자료를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컴퓨터 기술자인 줄 아나 보다. 무슨 말씀이시냐고 당신들이 정리를 해서 나한테 줘야지 뭔 소리냐 그랬더니 제가 알던 거랑 좀 다른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드라마 너무 많이 영화 보셨네. 드라마를 너무 많이 그래, 봐서 그런 그거는 분도 있어? 검찰이 그 플라스틱 그걸 갖고 가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거쳐서 이제 갖고 오는 건데 또 수행 비서들이 해줘야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걸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있어. USB 딱 꽂고 타타타타타 그렇지. 약간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개인 그 가족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분을 생각했나 보다. 집사 변호사 같은 네. 것들. 그래서 그런 거 일일이 안 알려준다고 화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이거를 왜 말을 꺼내냐면 그런 걸로 의외로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있죠, 있죠. 그래서 얘기를 해드려도 잘 못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사람이 한번 고정관념이 생기면 드라마 보면 다 해줘도만 왜 나보고 떼라 그래. 뭐. 지금 이 성대모사만으로도 연배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라는 게 확 느껴지네요. 아니 많이 그 당하셨군요. 의뢰인이. 예. 근데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힘들었을 거예요. 연배가 좀 있으신 분한테 최근에 당하셨군요. 많이 나가셨나 보네. 아유 해줘야지 이러면서 그래. 고생하셨어요. 그래 나는 이런 걸로라도 재밌어야지. 밥이라도 해야지. 아유 오늘 그림이라 볼까? 그림이나? 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오늘도 그림. 준비해놓은 그림이 모니터에는 안 뜨리고 네. 아니, 약간 요즘 감성 사진이에요. 제가 많이 찍는 인스타그램 사진이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그래요? 제 인스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오늘 올린 사진에도 이런 포즈가 하나 있어요. 오 어디 봅시다.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네. 거의 똑같지 않아요? 오 진짜 비슷한데? 그쵸? 참고로 지금 보고 있는 그림 속 여성은 사망한 여성입니다. 아유, 전 살아있어요. I'm alive. 예. 이분은 근데 피부색이 보라색인데? 뭔가 사망한 느낌이 있어요. 아닌가?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남성들 같은 경우 후회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상대적으로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여성을 한번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볼 거예요. 당연히 못 알아볼 건데 그 우리 오피리아의 죽음이라고 꽃들 많은데 물속에 빠져서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로. 정말로. 진짜? 왜냐하면 옷이 옷은 상관없는데. 옷이 달라서. 저는 이 새가 꽃을 물어와가지고
이것도 진짜로 알고 한 거면 천재인데 이 꽃이 양귀비꽃이에요. 그래서 그 존 에버렛 밀레의 오피리아의 죽음에 그 같은 모델을 그린 그림이고요. 그쵸? 화가는 다르고요. 알고 있었어. 하지 마. 그리고 바보하자. 그 그림 속의 오피리아도 네. 손에 양귀비꽃을 영원한 잠을 뜻하는. 이 꽃이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붉은 새가 이제 양귀비꽃을 물고 왔고 이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 이 화가의 그림도 소개를 했었는데 하여튼 이 화가는 본인인지 단테의 환생이라고 생각을 했던 영국의 잘 나가는 집안의 시인이었고 화가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성들도 많이 따랐던 그런 남자였죠. 인기남이었는데 그래서 이 그 모델이었던 여성이 그때 당시 화가들 사이에서는 또 인기를 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리아의 죽음으로 유명해지면서 근데 그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이제 다른 여성들이 좀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망을 했어요. 약물 중독, 마약 중독, 양귀비 이런 걸 하다가 그래서 이 화가가 그제서야 또 이제 죽고 나니까 후회를 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고요. 시인이었다라고 했죠. 글도 썼다고 자기 작품들을 이제 아내의 무덤에 같이 묻었다. 나는 이제 모든 걸 절필하겠다. 웃기는 거는 그러고서 7년인가 지났을 때 무덤 파서 다시 출판해요. 그것도. 진짜 무덤을 또 팠어요. 네. 아유 이놈 새끼들. 그런 그러니까 뭔가 이놈 새끼인데. 아니 그럼 새끼 들인데 나머지는 누구야? 우리 둘 아니야? 떠나고 후회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아유 진짜. 아유 그리고 또 무덤을 파가지고 그걸 다 줍줍했어요. 그거 돈 벌으려고 그 책 출판하려고. 네, 하여튼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저희가 좀 초반에 또 이혼 후에 이제 남성들의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했는데 지난주랑 이번 주랑 연결이 되네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 약간 굉장히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뭔가 나름 이제 막 활기차게 시작하다 끝날 때는 지금 술 한 잔씩 한 걸로 끝나는 느낌이 있어. 지금도 약간 잡담을 좀 지금 약간 느낌이 자, 여기 약간 산소가 부족해. 오늘도 그래서 지금 너무 더워요. 오늘도 그래서 진짜로 술안주거리로 끝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입신양명 오징어 버터 장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진명호 선생님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아니 이걸 왜 이제 그림을 갖고 오는 거야? 저도 좀 궁금한 게 다른 방송 때는 매번 해주시는데 왜 이 방송에서는 안 해주시는지 약간 궁금한 거 있어요. 하여튼 저의 왜일까? 어떤 이유가 뭐예요? 반응을 일단 세기 기대하는 거 PD가 아니야? 이 그림을 딱 갖다고 해서 꽂으면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 제가 매번 지민호 선생님한테 말로만 부탁드려서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갖고 왔어. 저 새끼가 보세요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이게 버터하고 오징어를 부러뜨리고 싶은데 이거 저 광고판이니까 그럴 순 없죠. 이게 오징어랑 버터를 같이 이렇게 그 후라이팬에 달달달. 구우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저 갓소부시라고 하죠. 네. 이거 먹태 아니에요? 아니 갓소부시. 아니야. 왜냐면 나는 못 봤으니까. 어떤 상상이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착착 뿌려주시면요 영화관 오징어보다 더 맛있는 버터구이 오징어가 완성이 됩니다. 세상 간편한 조리법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 오징어하고 이미 잘린 오징어와 버터가 함께 동봉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냉동돼서 그거를 옵니다. 네, 그걸 뜯어서 후라이팬에 넣고 굽기만 하면 돼요. 그냥 볶기만 하면, 데우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생산부터 배송까지 안전합니다. 남태평양 오징어를 공수해서 국내에서 제조를 하고요. 국내 공정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수산물이 쉽게 변질되는 특성이 있잖아요. 국내에서 제조하면 수분이 유지가 되고 또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꼼꼼하게 아이스박스에 태워서 보내드리니까요.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저는 다른 방송에서 먹어봤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맛을 잘 모르셔가지고 괜찮으시겠어요? 왜 이렇게 얄밉지? 근데 진짜 먹고 맛있어. 싶다. 양면선 이거 진짜 맛있죠? 이게 버터구이 오징어의 느낌이 아니라 진짜 요리에 가까워. 네. 야 잠깐만 이거 광고 들어온 거 맞아? 나 약 올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약간 있어요, 약간. 약간 있죠. 여러분 만약에 이제 남편이 너무 얄밉고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저녁에 남편이 일하거나 있을 때 이 버터구이 오징어 딱 만들어서 맥주랑 같이 딱 갖다 주면 세상 너무 좋아할 것 같아. 너무 맛있고. 남편이 얄미우면? 그 무슨 말이야? 원래 얄밉고 막 서로 티격태격하고 이럴 때 잘해주면 화해하잖아요. 네. 아니에요? 되게 좋은. 그거 좋긴 좋은데 그런 여성분이 있어? 얄미워서 그렇게 잘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래야 화해를 하잖아요. 뭔가 얄밉고 싸우고. 야, 네가 그러니까 봉이 된 거야. 아니 화해를 해야 앞으로 행복하죠. 저기지 청산가리를 탔네.
야 너무 무섭다. 아니 그거. 원래 그건 너무 무섭다. 조금 얄밉다는 감정 자체는 사실 그냥 막 저 새끼가 너무 미워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얄미운 그냥 정도. 조금 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해하고 싶을 어, 때. 그러면 앞으로 뭐 내일도 믿고 모레도 미울 거야? 그럴 수 없잖아요. 내일도 모레도 미우면 가족 119로 메일 보내시면 됩니다. 야 이걸 주워먹네. 야 이걸 대박이다, 주워먹네. 진짜. 아 정말. 네. 여러분 그러면 가족 119랑 버터 장군 중에 선택하세요. 가족 119로 가시던지. 좋았어. 좋았어. 아, 나도 그러면 이제 가던지. 광고판으로 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 119와 진변이 접니까 버터 잡습니까? 자 여러분 판매 금액은 200g 한 팩에 14,4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200g 한 팩이면 그거 뭐 남편한테 한 3일 정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아, 3일 정도. 1회 분량이 아니에요? 네. 200 양이 꽤 있어요. 꽤 많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스테이크도 200g 오, 좀 많은 거 많아. 같아요. 150g이 보통 1인분이잖아. 네, 또 안에 방송 끝난 줄 알았어. 왜 저러지? 캐러멜 드시고. 자 여러분 사진과 동영상 리뷰 작성하시면요 800원의 포인트, 글 리뷰는 400원의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포인트도 야무지게 챙겨가지고 이혼을 안 하도록. 그리고 혹시나 이혼이 너무 하고 싶다 그럼 그냥 다 때려치고 가족 119로 둘 중에 하나 근데 선택하세요. 진짜로 저 이거 안 주실 거예요? 아 진짜 너무 궁금해서 그래. 다음번에 한번 이제 기대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는 놀린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아니 없어요. 이게 조리를 해야 돼서 그래. 어. 다른 데서는 어떻게 했는데? 조리를 해야죠. 저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조리를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는 했다면서요. 그럼 조리를 하면 되잖아. 여러분 진짜 어이가 없네. 여러분 정말. 조리원에서 봬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아 진짜 나도 먹고 싶다.